아이고, 여러분, 제가 또 찾아왔어요. 5월 19일자, 목요일자로 또 찾아왔습니다. 지금 5월 19일, 이제 5월도 뭐 다 갔네요. 6월부터는 바빠질까요, 저도? 글쎄, 5월 마지막 주, 다음 주에는 좀 바쁜 일정이 있고, 그 다음 주도 좀 바쁘고. 글쎄요, 아무튼. 바빠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5월 19일 목요일자로 찾아왔는데요. 먼저 헤드라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자, 관광대국이죠. 호주가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미래를 좀 준비하는지 좋은 자료가 좀 나온 게 있어서 정리해서 좀 보내드릴 거고요. 서울시가 그 외래객 유치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 발표된 내용 전해드리고요. 처음에 호주는 이제 아웃바운드, 서울은 이제 인바운드죠. 자, 그리고 외래객, 외국 관광객의 접근성을 확충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 공고가 떴습니다. 요 관련한 내용 관심 있으신 우리 업체분들 눈여겨 보시고요. 유레일이죠. 유럽 철도 유레일이 모바일 패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뉴욕 관광청은 뉴욕 현지에 할랄 트래블 가이드를 출시했습니다. 할랄은 이거 이슬람권 그 음식이죠. 이 트래블 가이드 출시한 거고요. 자, 쿨룩이랑 카약 아시죠? 플랫폼 OTA인데 그 주로 액티비티 관련한 OTA죠. 과연 두 업체가 왜 손을 잡았을까요? 그죠? 궁금해지네요. 알려드릴 거고요. 하나투어가 떠나자 하나만 믿고 이런 이름의 캠페인을 런칭했습니다. 자,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굉장히 어떤 느림의 미학을 가진 여행지라고 하네요. 요거 텍스트 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제주항공이 그 어떤 직원들의 어떤 워라밸 요 관련한 내용들 어떻게 좀 꾸려가고 있는지 내용 좀 괜찮아요. 요거 우리 LCC가 이런 내용들 잘 하고 있다라는 내용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고, 한국관광공사 소식이 2개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사업 본격화한다는 것과 하나는 관광 플러스 팁스 참가 기업 모집한다는 내용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다누림 관광 서포터즈 4기도 서울관광재단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안 나간 내용들은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5월 19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대양주의 최대 트래블 마트죠. 유명한 ATE 오스트레일리아 투어리즘 익스체인지, 이른바 ATE 호주 관광 교역전이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현지 시간입니다. 시드니에서 열렸고요. 5월 24일부터 다음 주죠. 26일까지는 온라인으로 2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시드니를 가서 참가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지난해 ATE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현지와 온라인 2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코로나 이후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ATE는 국내 주요 여행사 및 현지 랜드사 포함해서 한 30여 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이고요. 현재 참가했고 참가 중이고 참가할 예정이고요. 온라인도 있으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다. 포스트 코로나 때 가장 큰 성장이 기대되는 대양주 시장인 만큼, 물론 뉴질랜드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호주의 이 캐파가 워낙 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시그널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죠. 먼저 항공운항 소식 저희가 이미 보도를 저번 달에 해드렸는데, 제스타가 11월부터 인천 시드니 직항 취항하고 칸타스 항공도 12월부터 인천 시드니 직항 운항을 하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지금 조건들은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연방정부에서 그리고 현지 소식, 관광청 뭐 이런 짜집기한 소식들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원래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현지 그 지사들이 그런 그 일종의 정보 차원에서 이런 모집해서 지역별로 이런 보고서를 계속 올렸었어요. 이제는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호주에 관련된 소식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내용을 훑어봤더니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때마침 호주에서 ATE도 이제 진행 중이거나 이제 또 온라인 행사도 남아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겸사겸사 좀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나 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좀 오늘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주요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파리, 호주 뭐 이런 데는 각 대륙을 대표하는 관광 선진국이자 대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광산업 뉴스에서는 굉장히 참고하고 스터디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호주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중장기 전략으로 호주 연방정부는 이른바 방문자 경제, 비지터 이코노미, 방문자 경제라는 이름으로 그런 규모, 그 규모를 어떤 방문자 경제 규모를 2030년까지 호주 달러 2,300억 불, 하나로 207조 원가량 됩니다. 요 규모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호주 국가관광 중장기 전략 2030을 지난 3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졌죠.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저희밖에 없지요. 그죠? 간단하게나마 어쨌든 호주 연방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주 정부, 지역사회 및 관광업계와 함께 호주 사회에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혜택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이후 호주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너무 달라요. 제가 작년 말인가 우리나라 이제 또 중장기 관광계획 발표 저거를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고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나열식이에요, 그냥. 그리고 예전에 했던 거, 예전 정부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몇 개만 고치는 수준이에요. 이걸 딱 보면 딱 알아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아, 이렇게 색깔이 다르구나. 자, 방문자 경제는 방문자들에게 양질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것도 좀 간추린 겁니다.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은. 글로벌 경제, 수익성,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업체들이 있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방문자 경제. 그 내용에는 현재 30만 개 이상의 사업체들이 있고요. 직간접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자 경제는 호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성장, 그리고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방문자가 많이 와서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안에는 그 방문자들이 방문하는 그 로컬, 거기에 사람들의 지역사회의 성장, 또 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거죠. 전략정책 우선순위도 주목할 만합니다. 7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 좀 줄였어요. 요 제목만 갖고 왔어요. 시간 관계상. 7가지 우선순위가 있어요. 전략정책 우선순위 7개. 먼저 뭐냐면 협업을 통한 성공 제시. 두 번째, 데이터 및 인사이트 개선. 세 번째,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양성. 그 다음이 최첨단 비즈니스 관행 수용. 그 다음에 방문자 수용 인프라 개선. 그 다음에 시장 구축 및 방문자 유치. 마지막으로 독특한 양질의 상품 개발. 이 독특한 양질의 상품 개발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호주 원주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상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단계별 목표도 정했습니다. 중기 목표로는 2024년까지 호주 달러 1,660억 불까지 회복하는데 이 중에서 호주 달러 700억 불은 지역에서 달성. 이 중에 한 절반은 지역에서 달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목표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호주 달러 2,300억 불까지 성장. 이 중 한 1,000억 불은 또 지역에서 달성. 거의 절반은 지역에서 무조건 달성한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도 반 정도 기여를 하고 그 다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이 기여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는 회복 단계이겠죠. 그래서 방문자 경제 재구축에 주력하며 타깃을 설정해서 해외 관광의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인력 부족 등의 공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통합 단계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 추진에 주력을 하는데 타겟팅 및 다각화된 시장 포트폴리오 구현, 그리고 신규 상품 및 지역에 대한 투자, 그리고 비즈니스 업무 관행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속화 단계인데요. 2028년부터 2030년입니다. 앞서 추진 단계에서 진행을 해왔던 내용을 토대로 성장 가속화, 서비스의 질 개선 및 방문객의 양적 성장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호주 연방 정부는 중장기 전략 달성을 위해 초기 지원을 하는데, 먼저 여행업계 및 여행 서비스 제공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크레딧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재예약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한대요. 이런 게 있었나, 크레딧을 보유하고 뭐 이런 게 있었나 보지. 아무튼 예. 지원 금액이 좀 관심이 가요. 어떻게 얼만큼 지원하냐. 호주 달러 7,550만 원. 이게 하나로 계산해보면 670억 원 플러스 알파예요. 이 정도로 지원이 되고, 향후 3년간 호주가 새롭고 다양한 해외 시장으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요 이벤트 호주 유치 추가 지원을 포함해 호주 달러 6천만 불이면은 533억 원 정도인가? 제가 파악하기는 그래요. 그 정도 지원이 됩니다. 향후 2년간 관광 산업이 주도하는 방문자 경제, 온라인 채용 및 기술 관련 플랫폼 개발에만 호주 달러 200만 불 지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범국가적 관광 전략을 10년 단위로 세워서 발표하고 있고요. 직전 전략은 2020년에 종료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전략 수립 작업이 지연됐고요. 올해 2월 호주 국경 재개방 시점에 맞춰 이번 전략이 발표된 거고요.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방문자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전략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방문자 경제를 회복하는 목적이 크지만 코로나19 전부터 호주 방문자 경제가 고민해온 구조적인 문제들도 이번 전략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등 향후 성공적인 10년을 위한 미래지향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은요, 호주 무역관광투자부, 그리고 호주 무역투자대표부, 호주 관광청, 그리고 현지 언론 등을 종합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해외 지역별 분석 자료를 인용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내용 괜찮죠? 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소식. 제주관광공사는 국제관광 재개 대비 제주국제 접근성 조기 회복과 국내 관광 사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도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확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은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제주국제공항이 재개된 시점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물론 예산이 다 떨어지면 끝나고요. 이 노선이 있어요, 노선. 정기 직항 노선이 없는 외국 도시와 제주 간 운항하는 부정기 직항 노선이에요. 단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노선은 제외가 되고요. 운항 형태 판단은 국토부 운항 허가서를 기준으로 하고요. 지원 내용은 지금 제 얼굴을 가리고 나가고 있는, 아까부터 나가고 있는 지원 내용, 표가 지원 내용이에요. 자세히 잘 안 보이시면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항공사와 전세기 운항을 계약한 여행사, 그리고 항로 개발 사업체, 여행사가 대부분이겠지 뭐. 문의는 제주관광공사 글로벌 마케팅 그룹 064-740-6047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유레일이 모바일 패스 서비스를 했습니다. 여행 중 승차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했던 유레일 기차 여행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여행자들은 유레일의 레일 플래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행 일정과 승차 바코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정 변경에 따른 실시간 바코드 신규 발급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유레일 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차 탑승 시 승차권을 소지해서 직전에 기차를 탑승한 적 이름을 적어 기차 내 검표원에게 제시해야 했죠. 상당히 구시대적인 행동이었죠. 모바일 패스 이용자는 앱에서 확인 가능한 바코드를 검표원에게 제시만 하면 됩니다. 좀 느리네. 역시 우리나라가 영 빨라. 우리나라 KTX 다 전자. 유럽 내 33개국 여행할 수 있는 유레일 패스는 노르웨이에서부터 터키까지, 그리고 핀란드에서 포르투갈까지 기차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여행이 되겠죠. 뭐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바쁩니다. 다음 소식. 자, 글로벌 여행 및 레저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클룩과 여행 검색 엔진 카약이 파트너십 확장을 통해 카약의 유저들이 클룩의 액티비티, 투어, 스파, 입장권 등 다양한 현지 체험을 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이 손을 잡았거든요. 친구 되자고 손 잡았습니다. 클룩의 강력한 현지 액티비티 공급망을 활용해서 유저들은 카약의 즐길거리 탭에서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도시에 등록된 엄청나게 많은 49만 개 이상의 클룩 여행 상품과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 여행 제한이 완화되며 해외 항공권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현지 액티비티 인벤토리를 갖고 있는 클룩과 카약의 파트너십 확장으로 아시아 여행 활성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여기 보내주신 보도자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기대가 되겠죠. 다음 소식. 하나투어는 떠나자 하나만 믿고 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7월 17일까지 9주간 진행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새로워진 여행 트렌드 속에서 하나투어를 보여주는 한편 배우 김태리를 모델로 발탁해서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합니다. 배우 김태희를 모델로 발탁하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강화가 되는 겁니까? 예. 이건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네. 하나투어는 떠나자 하나만 믿고 캠페인을 통해서 2년 만에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고객에게 항공, 호텔, 액티비티 그리고 모든 여행과 더불어서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맞춰 하나투어가 새롭게 선보이는 프라이빗 여행, 여유로운 일정의 여행, 안전한 여행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하나투어는 이번 캠페인의 기획 의도를 4가지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항공, 호텔, 액티비티 등 자유여행부터 패키지 여행까지 모든 여행을 하나투어에서만 예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일행만을 위한 소규모 프라이빗 여행 우리끼리, 그리고 안전한 여행 일정과 24시간 해외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 그리고 코로나 확진 지원안 등 안심여행 프로그램 Safety and Joy, 그리고 단체 여행 일정 배제 등 기존 패키지 여행의 단점을 보완해 온전히 여행만 집중하는 하나팩 2.0 요 4가지입니다. 하나팩 2.0에는 일정표에 없던 쇼핑, 선택관광, 기사 가이드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100% 보장해주는 개런티 프로그램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기술기업의 관광산업 진출과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2022년 관광 플러스 팁스 참가 기업을 6월 7일까지 모집합니다. 관광 플러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에 선정된 기업 중에서 관광산업과 연계 가능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겁니다. 2022 관광 플러스 팁스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2년간 관광 사업화 자금 총 이거 얼마야? 4억 원. 사업 확장을 위한 관광 기술 분야 전문 컨설팅, 공사가 보유한 관광 분야 네트워크 빅데이터 지식 인프라 등을 활용한 실증화 지원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얻는다고 합니다. 사업 참가는 중기부 팁스에 선정된 창업 기업이나 졸업 기업 중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이어야 하며 기업별 전담 운영사와 팀을 이뤄서 스마트 관광 5대 요소를 관광 분야와 접목한 사업 제안을 심사해서 총 6개 팀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와 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행사랑은 크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업 그건 아니네.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5월 19일 목요일 저녁 8시 저희 여행중개소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 통해서 라이브 방송 진행되는데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내일 라이브 방송은 5월 먹방입니다. 5월 먹방. 어느 나라 주요 음식으로 할지는 몇 개 정해놨는데 요 두 개 정해놨는데 요 2개 중에서 뭐 내일 뚜껑을 열면 알겠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참 그래요.
요즘 같은 때 러시아 음식 하려니 그것도 그렇고 일본 음식 하지 그것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뉴스에 일본 그거 저기 엊그저께 저 방송 저 기사랑 요 유튜브 방송 나왔네 일본 그거 전격 무슨 발표한 그 내용 그 컨텐츠요 댓글 나쁜 댓글 그뭐 일본 가면 매국노라고 잡아 죽일 듯한 악플만 지금 한 거의 10개 이상 달렸는데 제가 즉 보는 즉시 다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가 무슨 한국 사람들 여행 가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만 먹인데 누가 먹여 누가 입을 벌리고 먹입니까 한국 사람한테? 좀 제발 그러지 말고 좀 균형을 갖고 좀 세상을 좀 바라봅시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